전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라는 네. 솔직한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이제 A매치 데뷔골을 이 경기 평가전에서 넣었죠? 그렇죠. 데뷔 4경기 만에 여르단과의 그 경기에서 공교롭게도 여르단과의 데뷔전을 치렀던 A매치 데뷔전을 치렀던 네. 이청용 선수가 데뷔골을 넣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좋은 플레이를 이들 월패스라든지 공격수들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이후에 글쎄요 너무 일찍 골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답답한 그 움직임 위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정적인 후반전에. 움직임을 통해서 경기가 풀어지질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과의 평가전에서는 이제 몇몇 선수는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아마 여러 그 선수는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허정무 감독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연습 경기를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그 테스트 해보고 어떤 조합을 찾을 것인가 연구를 했고 찬스를 만드는 과정은 그래도 괜찮았지만은 마무리에서는 역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정무 감독도 밝힌 것대로 이제는 최종 예선을 앞두고 이제 최종 예선 이제는 뭐 모의고사가 아니고 본고사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 선수들 그동안의 어떤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좀 젊어졌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팀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이 중동에 있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언제나 우리가 이 월드컵 본선 무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걸림돌의 그런 그 상대들인데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어떤 팀들입니까? 일단은 뭐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네. 그 월드컵을 4회 연속 진출하면서 그 이제는 중동의 터치대감으로 자리를 네. 잡고 있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되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그 화려한 테크닉을 기술이 바탕으로 참 해서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상대하기가 버겁고 네. 사실 2000년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서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는 점에 네. 또 우리로서는 다소 부담감을 올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피파 랭킹은 이제 48위.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력이 바로 이제 월드컵 4회 연속 진출. 그러나 이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좀 기복이 좀 있는 그런 팀이기도 했고요. 좀 경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테크닉과 탁월한 신체 조건, 유연성이 참 좋죠. 그렇습니다. 아직 그 월드컵 본선에서는 좋은 성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시아에서만큼은 탁월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조직력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상당히 아시아에서 강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개인기라든가 테크닉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경기 외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나라는 그 어떤 정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막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함께 경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팀을 상대로 경기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 우리 팀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상대에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네. 어떤 우리도 나름대로 조직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알카타니 선수는 최근에 이제 부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마랭마지 선수는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남아공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최대 걸림돌의 팀이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런 평가는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을 한번 좀 살펴보죠. 이란 팀이 좀 소개가 될 텐데 이란의 피파 랭킹 46위. 이란 선수들은 체격이 대단히 좋아요. 그렇죠. 같은 그 중동에 있는 사우디에 비해서 어떤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네. 있죠. 그리고 또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유럽이라는 그런 어떤 팀 네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로서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 알리다이 감독이 이제 뭐 아시아 최고의 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서 이제 감독이 됐습니다. 알리다이 감독으로서도 아마 이 월드컵 본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아마 큰 힘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위협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작용이 될 텐데 주요 선수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란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 그 유럽으로 진출해 있는 선수들이 네. 많죠. 네쿠남 선수라든지 마다비키아 선수, 하세미안 선수 이런 네. 선수들이 유럽의 이탈리아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풍부한 경기 경험이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란과의 그 홈 어웨이 경기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란이 그 자국 내에 축구
축구 열기가 대단히 뜨겁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그 중동 국가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또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정을 갔을 경우에 그 나라의 그 홈 응원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얼마나 떨쳐내느냐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 시절에 신현호 위원도 그 중동 팀들 그 원정 경기를 좀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네. 우선 중동에 가면은 이제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물론 지금 이제 우리 대표팀 뭐 그 음식 조리사들도 같이 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원정 경기는 좀 중동 쪽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기원 또한 그 풍습, 네. 차도를 입고 다니는 그런 그 여성들이라든지 또한 그 우리가 그 훈련 외적인 시간에는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다소 다른 나라 원정보다는 네. 힘들 걸로 예상은 됩니다. 좀 낯설음이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원정 경기. 우리가 B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러니까 이제 세 개 팀이나 있기 때문에요. 중동의 원정 경기는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3차에서는 5조에서 2위로 지금 이제 최종에서 올라온 팀인데 아랍에미레이트도 글쎄 경제력과 축구 실력, 매주 감독은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세네갈 돌풍을 일으켰던 네. 주역의 프랑스 출신의 매치 감독이 지휘부를 맡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인데요. 네.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는 경제력이 국가가 경제력이 성장으로 인해서 축구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최근 성적이 많이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객관적 전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잡아야 할 상대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3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네. 팀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또한 북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드시 이 팀에게 승점 6점을 따기 위한 전략을 네.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3차에서는 그 이란과 같은 조에 있었었는데 이란과는 경기에서 이제 패했던 공교롭게도 이제 3차에서는 우리와 북한이 3차에서 치렀는데 최종 예선 왔고 이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도 3차에서 같이 있었는데 또 최종 예선에서 같이 격돌하게 됩니다. 북한이에요. 북한은 우리가 3차 예선에서도 0대0, 0대0. 글쎄요, 이 경기 외적인 변수가 참 많은 상대죠. 그렇습니다. 지금 FIFA 랭킹 116이죠. 북한이 지금 116인데 글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쉽게 이길 걸로 네. 여겨지는 북한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북한이고요. 네. 역시 우리나라 미묘한 관계 때문에라도 경기 결과가 썩 좋게 나오진 않았었죠. 그리고 정대세, 홍영조, 물론 이제 뭐 수비적인 남성철 여러 선수들 이제 국내 팬들도 많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홍영조 선수와 이제 정대세. 글쎄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선수죠. 그렇죠. 이번 3차 예선을 통해서 알려졌던 인민눈이라 그러죠. 정대수 네. 선수. 그리고 유럽, 세르비아에서 뛰고 있는 홍영조 선수들이 수비를 안정되게 두텁게 한 이후에 역습을 통했을 때는 반드시 이 두 선수에게 공격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경기 상대가 이제 북한인데, 북한은 이제 평양 경기를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경기를 이제 원정 경기로 해야 되는데 중국의 상하이에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죠. 지난 3차 예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최종 예선전도 중국 상하이에서 하게 됐고요. 글쎄요, 그런 바람이라 하면 네. 한국이 조 1위가 되고 북한이 네. 조 2위가 됐으면 동반 진출. 어떤 동족으로서의 어떤 네. 동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네. 우리가 정말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종에선 1차전은 북한을 이겨야 된다는 네.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가 있고 또 이제 상대팀을 살펴보아야 하는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B조에 속해 있는 팀들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경기에 대한 중요성, 북한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경기의 어떤 그 중요성에 우리 선수들이 좀 첫 승을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9월 7일 바로 이제 새벽 3시죠. 이 북한과 아랍에미레이트 B조에서 이제 첫 번째 경기를 북한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치르게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의 홈 경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새벽 3시에 또 신현호 위원과 또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의 팀들을 좀 살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많은 경기를 또 이제 중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체력이 자신 있어요. 신현우 위원 어떠십니까? 여러 경기를 치르셔야 되는데. 글쎄요, 운동장에서 뛰는 것만큼은 체력은 있었다고 장담해 왔는데, 글쎄 네. 방송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국 축구가 그 월드컵 최종 예선을, 본선을 진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축구인을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시점에서 저 네.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중계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튜디오 운동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중계를 해드리고 우리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어주기를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특집 우리는 남아공으로 간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